송기영 교수는 왜 이 귀한 시간 10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명작으로 이 장미의 이름을 꼽았는지 지금부터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보시자고 추천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그 서구문예사라는 그 엉성한 강의에서 제가 이제 중세나 채식 필사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서 말씀드렸는데, 아무래도 그 수도원이나 물론 채식 필사본을 수도원에서만 제작한 건 아니다. 나중에는 완전히 세속화돼서 민간에서 더 많이 제작하게 됐는데, 중세 초기나 중기까지는 되게 수도원에서 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 문화 또는 필사본에 관계된 이야기들, 그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희극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한 웃음의 문제, 이런 문제들을 그 한데 모아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. 되게 우리가 이제 이 서양에서 중세 관련 영화들은 되게 칼싸움하는 영화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그거랑 전혀 다르죠.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서문의 그랑 생각해서 수도원이 어떻게 돌아갔나, 또 채식 필사본이 도대체 뭔데 저러나,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이 영화 그 장미의 이름은 원작이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의 학자입니다. 그러니까 기호학 학자,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기호학 역사 굉장히 박학다식한 학자인데, 그 학자가 쓴 소설입니다. 그 소설이 이름도 똑같이 장미의 이름인데, 그 소설은 지나치게 현학적이에요. 지나치게 현학적이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꽤 팔렸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난해하거든요. 줄거리는 이거랑 비슷합니다. 그렇지만 그 당시의 신학 관련 논쟁,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굉장히 현학적입니다. 근데 이 영화는, 근데 그 소설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, 영화는 그 소설에 기반해서 만들었는데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영화가 훨씬 나아요, 소설보다? 훨씬 낫죠. 오.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영화는 이제 그 원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과 평화나 죄와 벌 이런 것들을 소설로는 읽지 않아도 영화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. 네. 근데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이건 몇십 년만 전 하더라도 이광수의 무정 이런 것들이 다 소설로 굉장히 유명했지만, 이제는 웬만한 소설은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진 걸 더 보는데, 그러면서 이제 원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원작.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본 여러분 놀라셨던 쥐과 짐, 그것도 원작 소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원작이 중요한데, 이거는 대개서 원작하고 원작을 각색한 영화를 보면 영화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은데, 이거는 영화가 훨씬 더 대중한테 이해가 제일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했는데, 영화는 정말 그리고 또 이게 잘 만든 게 이건 이제 유럽에서 만든 영화입니다. 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합작한 영화인데, 미국에서 만들었다면 훨씬 재미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, 그러니까 원작보다 훨씬 뛰어난 영화다. 영화에 각색했지만, 그 이제 세 번째 이유는, 우리가 이제 지금 영화가 아까 말했 지금 영상 시대 아닙니까? 영상 시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튜버를 하고 이런 것도 영상 시대의 일환인데, 그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요새 영화를 잘 만들죠. 잘 만드는데 지나치게 영화가 단순하고 좀 약간 1차원적인 감정의 인지력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가 자꾸 쉬워져요. 그러니까 과도한 폭력 장면이 나오고, 그 좀 어려운 영화를 좀 안 보려고 합니다, 사람들이 자꾸.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, 그러면 그 영화가 사람들의 어떤 인지 능력을 크게 떨어져서 옛날에 1차원적 인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사람이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는 거죠. 먹고 살고 또 다른 거 그런 것만 관심 있는데, 사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, 영화도 좀 그래야 되거든요. 근데 요새 어벤져스나 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심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, 봉준이의 기생충도 좀 문제가 있어요. 굉장히 그러니까 도식적이라고. 그래서 자꾸 영화를 그렇게 몰고 가는데, 이 영화는 쉽지 않습니다. 사실 보신 분이 있지만, 야, 저게 뭐지 도대체?
그래서 다행히 이게 추리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데 설명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낯설은 중세 이야기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어렵고 좀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잘 풀어가는 재미가 있고 영화에서 좀 이렇게 말할까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영화의 수준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도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면 영화 틀면은 막 싸우고 또는 뭡니까 뭐 격렬한 에로씬이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. 저 그런 것도 봐야죠. 이거 격렬한 에로씬이 있는데요? 봐야지만 깜짝 놀랐어 지금. 역정적인 에로신. 깜짝 놀랐어. 기억이 안 나죠, 옛날에. 봐야 되지만 어. 하여튼 영화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 활동의 하나라고 볼 때는 영화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의 수준이면서 굉장히 탁월한 영화입니다. 네? 굉장히 탁월한 영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실 게 많을 거예요. 궁금하실 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낯설은 중세의 수도원 이야기에서 벌어진 거고 또 당시에 중세 뭐 신학 논쟁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토론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꼭 중세 신학 논쟁이 아니도 과연 웃음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웃음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서로 토론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것도 저 중세지만 중세 생활이나 또 신앙 문제 또 우리의 현재 문제 어떤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재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화형시키고 네. 이단에서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를 이념의 적이라고 몰아서 그 매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. 네, 그래서 맞아요. 네. 그런 그 이야기거리가 많아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제가 이역을 해서 좀 이렇게 여기 같이 우리 사무리 식구들끼리 같이 질문도 하고 제가 뭐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책도 읽고 영화도 몇 번 봤으니까 해서 제가 대답해주고 또 다른 분들 말씀드려서 이런 토론도 굉장히 좋은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